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매월 첫째 일이 되면은 이제 그 산업통상부에 들어가서 이 전달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이제 다운받아서 그 내용을 좀 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거의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어떤 산업 분야나 어떤 섹터, 그다음에 뭐 그런 것이 수출입의 증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회사들이 더 어, 수출을 많이 했겠구나,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수출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체크하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은 먼저 보시면은 수출 증감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한 10%대를 이제 유지를 했거든요. 보통 10에서 한 15%대를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수출입 증감률이 개선되기 시작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12월 달부터거든요. 12월 달 원래는 한 두 자릿수 하던 그 이제 하락률이 이제 한 자릿수 한 5% 마이너스 5% 5.3%대까지 떨어지고 이후에는 이제 1월 달, 2월 달 돼서 이제 2월 달 돼서는 올해 2월이죠. 2020년 2월이 돼서는 플러스 3.6으로 이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글로벌 팬데믹 이슈가 생겨서 지금은 거의 예상치 못할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25%, 뭐 23%, 20%가 넘게 아주 급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면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포함한 자본재 수입은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정도 계속 수출이 감소되었는데요. 수출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되기 시작했던 게 이 반도체 쪽에서 어, 이제 수출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어떤 반도체에 굉장히 글로벌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다시 한번 좀 온다고 그때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뭐 데이터 센터들의 새로운 이제 확장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문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한 2019년도, 18년도 말에서 한 19년도에 좀 침체기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제 개선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수출 데이터가 다시 개선이 되고 플러스까지 갔다가 예상부터 이전 글로벌 팬데믹 이슈로 다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확인했던 거는 반도체가 굉장히 성장을 했었어요. 성장을 하는 상태에서 이런 걸 맞았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봤는데 매달 여기 아마 보시면 뭐 경제 활성화 뭐 컴퓨팅도 나오고 하는데 이 반도체 쪽이 그 이후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적들이 많이 호조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이런 코로나 이슈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보지 않은 산업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거 한번 분석해 놓은 건데 전년도는 거의 보시면 한 마이너스 한 10%대를 유지하죠. 감소를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개선이 돼서 이게 반도체 이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12월 달부터 개선이 되는데 반도체의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수출 증가가 오히려 플러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4월 달, 5월 달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계속 급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뭐 산업별로 한번 보시면은 모든 산업들이 거의 다 지금 그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수출은. 그래서 뭐 1차 산업이라 그래서 어떤 에너지나 원유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세모는 이제 하락을 표시하는 거는 감소 50% 정도 감소를 했다는 거고 뭐 중간재도 한 19.2% 감소되고 소비재 같은 경우도 뭐 의류나 뭐 이런 부분들 그게 한 9.8% 정도 감소가 됐다. 근데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본재라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분야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뭐 지금 보시면 167.8%가 성장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래도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국가별로는 다른 나라 쪽에 대부분 수출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들이닥친 거라서 다들 확진자가 나오고 아직까지 그렇게 큰 개선이었고 뭐 이제 2차 팬데믹 이슈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2차 또 확진자가 국내도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수출이 다 감소를 했고요. 뭐 30%대에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감소를 지금 하는 경우고요. 예, 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제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있어서 확진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중국 쪽에 수출 증감률은 2.8%밖에 하락을 안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품목에서는 이제 그러면 여기 제가 품목을 보고서 반도체 부분하고 그다음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월별로 제가 보면서 이쪽 관련된 이제 업체들을 좀 확인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관련된 회사들이 뭐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부분들이나 뭐 그런 걸 확인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자본주 아까도 나왔죠. 예, 9.1% 증가하였고 자본재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반도체 제조 장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좋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7대 유망 상품군이라 그래서 수출이 좀 증가했던 이제 그 상품군들을 나열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용품 쪽, 그다음에 위생용품, 예, 건강식품, 네,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 장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예상이 되죠. 의료용품은 이제 방역 때문에 이제 사용이 많이 되겠죠. 위생용품도 그렇고, 예, 여기 뭐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늘었죠. 예, 의료, 예, 방진복하고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이제 진단 키트가 이게 증감률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진단 키트가 지금 요번에 이제 신규로 이제 매출이 수출에 잡혔기 때문에 이제 뭐 비교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와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커먼 센스라 그러잖아요. 충분히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이 되고 좀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죠. 예. 의료용품들이 필요했었고 위생용품들이 많이 이제 아마 소모가 될 거고 또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몸이 면역력이나 이런 걸 좀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인삼 추출물이나 뭐 홍삼, 뭐 프로폴리스, 저도 프로폴리스 샀거든요. 예, 이런 것들 아마 좀 많이 팔렸다 그러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업체들 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올 거니까. 그래서 뭐 집에 이제 오래 있죠. 예,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 이제 회사도 못 가고 이제 애들도 집에다 있어서 계약도 못 하고 이러니까 집에서 음식하는 그런 가공 음식들이나 뭐 즉석밥, 뭐 빵, 라면 이런 게 많이 팔렸다라는 것과 뭐 홈뷰티에서 뭐 목욕용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팔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청소들 열심히 하나 봐요. 예, 그래서 공기청정기, 뭐 진공청소기, 스타일러 이런 거 좀 판매가 좀 잘 됐다라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SSD 쪽을 제가 이제 그 과거 영상 중에 KMH 하이텍하고 이제 네오셈이라고 하는 회사를 개별 영상을 좀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업체를 투자하게 된 게 제가 아마 3월 달부터였나 그때부터 요 이제 수출입 이 데이터를 보고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고서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한 70%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인 것 같아요. 네, 네오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도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어서 좀 더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섹터들을 좀 보시고 관련 회사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좀 투자를 해보면 예, 뭐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실적이 나오니까 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보시면 이제 분야 중에 반도체, 예, 요게 이제 20개 주요 이제 수출 품목이래요. 저희가 비중이 높은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그중 이제 반도체하고 뭐 선박, 뭐 컴퓨터,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많이 됐다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많이 지금 예, 수출 감소가 돼가지고 예, 이게 아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언택트 수요가 확대됐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서버용 이제 뭐그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뭐 서버용 디램도 들어가지만 서버용 SSD가 이제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 SSD 제품, 예, 이 반도체 중에 SSD, 낸드 플래시 제품이 수출이 많이 늘었고 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예,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다 대부분 다
하드디스크가 아닌 이 SSD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SSD가 이제 노트북 이제 수출까지 돼가지고 이제 많이 팔렸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글로벌 이런 하이퍼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예, 그런 데서 이제 증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서버를 더 증설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의 뭐 텐센트나 뭐 구글 클라우드의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 분야도 성장을 했대요,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주력선 중 우리가 지금 LNG 선을 좀 이제 강자거든요, 우리나라가 되게. 그래서 LNG 선을 좀 이제 통관이 호조가 됐고, 그래서 선박 수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35.9% 늘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기존에 며칠 전에 아마 뉴스 나왔을 거예요. 아마 카타르에서 그 LNG선, 천연가스, 예, 그 LNG선이 100척을 우리가 수주받았다.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대부분 그런 조선 업체들이죠. 예, 조선 업체들도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은, 예, 요거가 이제 6월 1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미리 좀 파악을 했으면은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분야들은 지금 이제 세모는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헬스 부분이 한 59.4% 5월달 예, 수출 증가가 있었는데 이제 예, 코로나19하고 진단키트 그런 방역 제품의 선호 현상이 증대됐다라고 나오고요. 예.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계속 이제 증가가 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떨어졌다라고 나오지만,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렇게 세모 표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고 넘기지 마시고 안에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은 요 화장품 관련된 것 중에서도 뭐 세안용품이나 목욕용 제품들 이런 건 좀 팔렸다 그러고, 뭐 향수나 뭐 전체적으로 화장품 수요는 많이 감소했다 그래요. 제가 요걸 보면서 생각 들었는 게, 이제 뭐 아모레나 그런 관련 화장품 이제 관련 업체들은 그쪽은 이제 좀 수출이 부진해가지고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대신 뭐 세안용품이나 목욕용품을 하고 있던 업체들은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진짜 회사의 어떤 기업 리포트나 이런 걸 좀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구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뭐 면류, 예, 곡류, 고추장, 돼지고기, 닭고기,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일반 밥상에 이제 올라오는 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소비도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고, 대신 요거는 이제 필수 소비재, 감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고, 요 대신 기호식품들 같은 경우는 좀 수출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예, 테슬라에서 이제 주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 쪽은 가동이 조금 돼서 좀 이제 수요가 좀 있지만, 미국은 지금 이제 가동 중단된 곳이 많아서 수출이 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실제 데이터로는 좀 뭐 미국 쪽으로 이렇게 수출이 소폭 감소됐다고 하니까 지금 과도하게 좀 올랐는데,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아마 나온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한번 나중에 제가 링크는 아마 드릴 테니까 거기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고요. 예, 그래서 주요 지역별로 이제 수출 추이 나오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안 좋죠. 이게 다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지금 인도가 뭐 수출입 부분에서 엄청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글로벌 팬데믹을 정통으로 아마 얻어맞고 산업에도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쪽이랑 좀 관련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쪽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잘하고 있는 편이죠. 예. 1, 2, 3월 보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수출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한 자릿수 뭐 1.4%면 거의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3월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도 이 수출, 전 세계적으로 수출 상위 12국가 중에서 가장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도 뭐 수출입에 대해서 가장 좀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좀 방역을 좀 잘해서 어떤 확진자나 이런 거를 좀 숫자를 잘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출입에 좀 신뢰성이 높아지고, 뭐 경기적으로도 뭐 공장이나 이런 게 좀 더 가동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나온 이 국가들의 좀 주가 그래프를 좀 봤는데요. 미국이죠. 미국은 워낙 이제 뭐 이제 천조국이라 그래서 돈도 많이 풀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거의 뭐 회복을 다 했고요. 예, 코로나 이전보다. 그다음에 다우 지수는 네, 아직 전에만큼은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OECD 32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전월 대비해서 유일하게 증가한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현재 OECD 국가나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낫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내가 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건 이제 영국 쪽하고 예, 지금 독일 쪽인데 둘 다 아직 정고점을 회복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거 아직도 이제 그런 뭐 방역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많고 뭐 공장이나 이런 데 돌릴 때도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아마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아직 뭐 다 회복은 못 했고 그리고 이게 문제죠. 지금 항생이라서 이제 홍콩 쪽인데 홍콩은 뭐 지금 회복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L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이제 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좀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마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홍콩은 조금 저도 과거에 이제 홍콩 좀 투자를 해놨었는데 좀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조금 지켜보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다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죠. 예, 코스피는 뭐 코스피하고 뭐 전고점을 거의 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되고, 예, 코스닥이 이제 가장 그거 하죠. 예, 전고점을 훨씬 넘어서는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뭐 홍콩이든 조금 수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 큰 국가에 돈이 지금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수익이 나고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팬데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투자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곽강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2차 팬데믹이 또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나마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아마 생각에 만약 2차 팬데믹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나마 이제 재투자를 할 때 조금 용이한 것,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은 또 한국, 네, 네,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좀 투자했던 그런 ETF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티커는 이제 KORU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의 불이라는 거는 사우스 코리아의 불이라는 건 이제 상승 쪽에 3배를 베팅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그 종합 주가 지수 이에 대해서 아마 이게 좀 반영해서 아마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MS 모건 스탠리 아마 지표를 이용해서 모건 스탠리 아마 인덱스 이용해 가지고 이 펀드가 아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쪽 펀드로 해서.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한 달 만에 거의 한 60%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팬데믹 이슈 이제 최저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보다 지금 3배 이상이 상승을 한 거죠. 왜냐면 여기 위에를 보시면은 지금 뭐 거의 얼마 여기 오르는 것에 일단은 3배로 오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스피가 오르는 것만큼 3배가 오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더 급하게 더 빠르게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걸 좀 아시고 이런 팬데믹에서 아마 한국이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해가지고 미리 좀 투자를 해주신 분들은 아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뭐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자산 구매는 한 뭐 22만 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한 200, 한 240억?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크진 않고요. 펀드가 24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수수료죠. 예, 익스펜스 레이쇼가 이제 수수료거든요. 수수료 한 1.29%좀 높게 받아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요거는 또 배당도 또 나오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ETF 상품 중에도 배당을 또 주는 거고요. 분기 배당을 주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구성이에요. 구성을 보시면은 뭐 국내가 일단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IT 쪽으로 많기 때문에 뭐 요게 거의 한 38%, 40% 가까이 차지하고, 다른 데도 좀 골고루 섹터별로 뭐 에너지나 뭐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파이낸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포함된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배당률 한번 제가 올해 한번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분기 배당 주거든요. 근데 올해 배당 컷이 아마 80% 이상 될 거라고, 작년도에 줬던 배당보다 80% 정도 아마 깎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좀 이게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마 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0점 죄송합니다. 이 오타네 0.0376이고요. 예, 그래서 이걸 내비하면 여기 오타입니다. 0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0.15달러 정도 되고요. 그래서 0.15달러 연배당으로 받았을 때 이 KORU의 요 ETF의 그 시가 배당률은 1.13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었거든요. 올해 4달러까지 떨어지고 그랬을 때 작년도만큼의 만약에 그런 배당금을 줬으면 굉장히 높았는데, 배당 컷이 굉장히 크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제품 상품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만약에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한국이 큰 상승을 좀 그린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 조금 더 빨리 회복을 3배로 회복되는 걸 맛볼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 보시고, 대신 이런 3배짜리 상품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은 뭐 하락폭이 또 굉장히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만들기로 하고요. 예, 만들었습니다.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좀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